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팀의 마이클이고요. 제가 오늘 이제 원비톡에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로키 산맥인데요. 작년에 한 제가 10월쯤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부모님 효도 여행으로 로키 산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시보다는 자연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로키 마운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그때 마침 마일리지 모아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큰맘 먹고 가보게 됐습니다. 캐나다를 가게 되면은 이제 다들 밴쿠버를 많이 이제 친구들도 가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도시도 이제 경유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키 마운틴으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아시다시피 그 북아메리카 서부에 있는 가장 큰 산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부터 이제 미국의 뉴멕시코주까지 이제 남북으로 4,500km 정도 이제 길이의 이런 큰 산맥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콜로라도 이쪽에서도 볼 수 있다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높은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버트산으로 되어 있고 해발 한 4,4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로키 산맥 하면은 캐나다까지 오지 않고 이제 콜로라도에서 많이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참고했던 이제 지도인데요. 오른쪽 이제 밑에 보면 캘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쪽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항이 여기 있기도 하고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차를 빌려가지고 밴프라는 한 2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되는데요. 이제 밴프에서 보통 이제 이 로키 산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행을 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밴프에서 쭉 위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부사맨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93번 국도인데 캘리포니아에서 뭐 일본 국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캐나다에서는 93번 국도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 말로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고 가봤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발표했었던 뉴질랜드 남부도 가봤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비슷한 분위기인데 조금 다른 점은 뉴질랜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산이나 설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리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로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바로 앞에 이제 큰 산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고, 나머지 느낌은 많이 이제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비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밴쿠버에 있다가 밴쿠버에서 하루 이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캘거리라는 도시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직항으로는 없고 이렇게 경유를 해서 가는데 밴쿠버를 껴서 가면 이제 밴쿠버도 같이 이제 관광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가격은 보니까 한 23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액은 꽤 나오는 편이고요. 비행기보다 이제 조금 문제가 여기는 호텔 잡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6월에서 10월 성수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잡았는데 호텔이 아까 이제 제일 시작점인 밴프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호텔을 많이 묵는데 호텔 가격이 그 당시에는 막 웬만한 데는 50만 원? 네, 보통 평균이 한 50만 원, 40만 원, 뭐 진짜 비싸면 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제가 다음 달 한 11월, 12월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비수기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싼 편인데 그냥 뭐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걸 봐도 다들 이제 하는 말이 가면은 방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일단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빨리빨리 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키 산맥을 이제 캐나다에서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이 정도 전에 빨리빨리 예약을 해가지고 조금 싸게 그리고 좋은 방을 구하신 다음에 이제 비행기표를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캘거리라는 도시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한 게 렌트카를 빌리는 거였어요. 공항 바로 앞에 이제 렌트카를 이렇게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은 여기서 세금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뭐 다 풀옵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추가 비용을 더 지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은 한인마트였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를 렌트하고 이제 출발할 때 조금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이건 현지인한테 들었는데 감시가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위반이나 이런 거를 공항 근처에서 많이 이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조금 조심해서 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활성화된 도시가 아니고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밴프나 제스퍼 같은 곳들이 굉장히 작은 이제 마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고 이러려면은 거의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블로그글이나 이제 리뷰 같은 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레스토랑 음식들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아예 출발을 할 때 한인마트에서 먹을 거를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갔고요.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밑반찬을 조금 샀는데 여기 굉장히 맛이 없더라고요.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밥을 직접 해서 드실 거라면은 이제 한국에서 아예 싸가지고 가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그 운전을 해가지고요. 데드맨스 플랫츠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숙소를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비가 막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다가 한 30분 정도 밴프에서 2,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데인데 여기가 그나마 비교적 저렴해가지고 꽤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박에 2,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앞에는 멋있는 산이 있어서 아침에 딱 보면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한 게 가격이 그래도 밴프보다는 많이 싸가지고 여기다 잡긴 했는데 확실히 2, 30분을 더 그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관광지들이 이제 주차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새벽에 막 5시, 6시 일대 출발을 해가지고 최소 이제 7시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30분이 더 걸리다 보니까 그 점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만약에 다른 분한테 추천을 한다면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밴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밴프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밴프라는 마을도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뒤에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밴프에 일단 먼저 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밴프 마을 제일 위쪽에 곤돌라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빨리 가서 티켓을 끊고 곤돌라를 타게 됩니다. 곤돌라 가격은 한 6, 7만 원 정도? 한 사람당입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여기 곤돌라를 타고 가면은 설파산이라는 데 정상까지 가게 되는데요. 한 높이가 2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이렇게 타면은 정상까지 갈 수 있고요. 여기를 가게 되면은 트레킹을 안 해도 쉽게 그 밴프나 로키 산맥의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또 무조건 가야 되는 코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가면은 실제로 레스토랑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밥을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타고 올라가면 설파산 정상에서 찍은 그 밴프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이 아래 보이는 마을처럼 보이는 부분이 밴프 마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텔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을 잡는 것이 굉장히 관광객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아름다운 경관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날씨가 나쁘면은 앞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있는 날도 있어가지고 그런 날은 조금 피해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옷 같은 거 따뜻하게 입고 갔는데 그래도 추워가지고 오다가 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로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몸을 녹였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밴프 마을 앞에는 이제 보우강이라고 흐르고 있고요. 그 설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보우강이 있는 데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 보우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강이 되게 구불구불 해가지고 활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활 모양의 이제 이름을 원주민 언어로 따가지고 이름이 보우 이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호텔이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요. 한 1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촬영도 되었고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좀 특이하게 온천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을 즐기시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밴프 하면은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설파산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루이스 호수라는 데인데요. 저희 회사의 루이스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로키 산맥 이렇게 치면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에요. 그중 하나가 이곳이 아무래도 가장 큰 호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 날은 조금 아쉽게도 왼쪽에 보시다시피 조금 그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안 나왔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캡처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진도 제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한데 수용할 수 있는 차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려면은 진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7시 전에는 이제 도착을 해야지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곳의 주차장에 계속 이제 차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만약에 나가는 차가 있을 때만 그 시점에서 들어오는 차를 들여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은 사람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운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한 뺑뺑뺑뺑 돌면서 이제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2, 30분씩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셔틀을 타고 이곳에 올 수 있는데, 셔틀 같은 걸 타는 것도 굉장히 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방법이 없어서 이제 부모님을 잠깐 여기 내려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에 뒤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부모님을 픽업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님만 모셔왔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네. 그래서 꼭 주차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야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세계 10대 절경으로 유명하다고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에 있던 루이스 호수를 못 가봤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곳에 한번 캐나다에 어쨌든 와가지고 기사맥 오면 무조건 와야 된다는 곳이었는데 못 가봐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 때문에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딱 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더 좋은 곳이 있다. 여기 한번 가봐라.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루이스 호수에서 부모님을 픽업해가지고 이거 테카우 폭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산 위에 있는 폭포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도가 높은 데에 있는 폭포인데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가 한 400m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물 같은 경우에는, 계곡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녹은 이제 계곡이어서 색깔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직접 봤을 때 약간 에메랄드빛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와가지고 봤는데 폭포가 굉장히 웅장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큰 폭포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루이스 호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제 폭포 앞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서양 분들은 조금 되게 액티브하다고 느낀 게, 폭포 아래가 굉장히 위험한데도 가가지고 맞는 것처럼 이렇게 신용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여행하는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 있는 이제 폭포다 보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는 이제 길이 험악하고 구불구불한데요. 그 길 자체도 굉장히 대신에 아름다워요. 그래서 올라가는 내내 와, 이렇게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밴프에서 그 93번 국도인가 그거를 타고서는 쭉 올라가서 이제 제스퍼라는 다른 유명한 국립공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유명한 곳이 컬럼비아 아이스필드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캐나다의 그 빙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은 빙하 건너편 쪽에 큰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제 스타벅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켓도 있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티켓을 구매해가지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차를 타고선 여기까지 와가지고 빙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를 직접 밟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막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서 이제 빙하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빙하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더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빙하가 어떻게 이 날씨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저 뒤에 있는 그 돌산 다 빙하로 덮여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녹아가지고 얼마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컬럼비아 아이스필드를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예약을 하고 가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마지막 타임에 가서 봤는데요. 문제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계절 때문인지 이제 조금 해가 빨리 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관람을 하는 바람에 제스퍼 국립공원에 가는 사이에 길이 되게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길 자체가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빨리 보고 제스퍼 공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밴프에서 한 5시간에서 6시간을 운전해서 제스퍼 국립공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제스퍼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더 호텔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희는 진짜 운이 좋게 딱 하루 날이 공원 끝쪽에 산 쪽에 있는 왼쪽에 보이는 좋은 이제 숙소를 잡았는데요. 그날 빼고는 진짜 아예 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래도 이제 마을이 워낙 작다 보니까 방이 없는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방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들 옆에 있는 조금 큰 도시 이런 데다 방을 잡는데 차를 타고 한 4, 50분 이렇게 달려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거조차 좀 되게 다들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스퍼 이 공원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밴프에서 여행을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좋았기 때문에 네,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밴프랑 조금 가장 이제 다른 점은 야생동물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밴프 같은 경우에는 막 야생동물이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는데 제스퍼 같은 경우에는 네, 야생동물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엘크를 이제 찍었는데요. 차를 타다가 숙소 바로 앞에서 만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엘크뿐만 아니라 여기서 곰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곰은 근데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만나면은 바로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옆에서 곰 조심하세요. 그런 경고문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여행을 와서 야생동물을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곳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엘크를 보는 행운을 누리게 돼서 굉장히 그 당시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숙소가 여기 제스퍼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타입의 숙소가 굉장히 좋은 게 바베큐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여기 와가지고 밤에 구워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정전 사태가 그날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이 좀 한 300km 떨어진 곳에서 크게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원 공급이 이제 끊겼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전원 공급이 다 끊긴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저희는 너무 어렵게 구해서 결국에는 아 정전이 돼도 그냥 오겠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보니까 트럭에다가 큰 전지 같은 전기 공급기 이런 거를 둬가지고 트럭에서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해서 한 한두 시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재밌게 본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멀린 캐년인데요. 캐년이 밑에서 이제 출발했던 밴프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캐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협소하게 이제 물이 흐르는 캐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포화 작용이나 이제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특히 되게 위험해 보이는 느낌, 길이 위험해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2, 3코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코스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아침에 일찍 트레킹하고 이제 등산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 구경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스퍼 국립공원에 여행을 마치고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소를 못 구해서 하루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시 밴프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요. 내려오는 김에 페이토 호수를 볼 수 있었는데요. 페이토 호수 이곳이 중국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을 만날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수들과 달리 로키 산맥에서 가장 위에 있는 호수였어요. 그래서 산맥 안에 있는 호수여가지고요. 굉장히 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느낌이어서 조금 웅장했고 뒤에 이제 보이는 산과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요. 약간 엽서에서 나오는 듯한 장면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뷰가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물의 색깔이 약간 에메랄드빛이어가지고 조금 다른 호수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로키 산맥 여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